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5월 30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봉을 뽑아주면서 조금 기존과는 다른 모습으로 좀 잘 마감이 됐죠.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당연히 이제 갭을 띄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갭을 띄운 이후에 음봉 마감이 아닌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굉장히 시장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 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조금 더 강하게 지수가 반등해 보길 좀 바래 봅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한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오전에 빨리 매매 맞추고 오후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이 종목 한 종목 대응하고 오후장은 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녹십자 MS 지난주에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이렇게 이제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단기에 이렇게 빠르게 이제 3파동이 다 나오면서 굉장히 높은 구간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원숭이 도창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생기면서 대장주로 치고 나온 모습이고 자, 상한가 이후에 갭을 못 띄우고 이제 아래쪽으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자, 그래도 어쨌든 이 종목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살짝 들어주다가 아래쪽으로 빠지길래 제가 아래쪽에서 매수를 해서 요 상한가 종가 근처에서 매도하면서 짧게 좀 수익을 챙겼고요. 자, 빠르게 이게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돌파가 나오는 걸 보고 오늘도 또 어느 정도는 시세는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요 돌파 자리에서 비중을 줄여서 일단 좀 일부 매수를 해봤고요. 아래쪽으로 빠지면 이 돌파봉 시가 근처에서 제가 좀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 조금 위쪽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게 상승을 하지를 못하고 요 저점 자리를 이탈을 시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바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 난 거, 여기서 이제 좀 손실 본 거 해서 약수익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 종목 한 종목 대응하고 저는 이제 볼일 때문에 오후장은 좀 보질 못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백신 연구소가 또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없습니다. 이런 시장도 드문데요.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라든가 주도주라든가 또 그리고 개별주 소형주 중에서 상한가를 치고 들어가는 뭐 테마주라든가 이슈가 발생한 대장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출현이 거의 없었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강한 종목을 대응하는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차백신 연구소도 오늘 급성 간염 이슈로 또 상승이 나왔는데요. 원숭이 도창 관련한 이슈도 있긴 했지만 급성 간염 관련해서 오늘 대장주로 좀 치고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요즘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좀 탄탄하게 오전장부터 상승 주고 움직이다가 또 돌파하고 횡보하다가 어느 정도 만들고 또 상승 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차백신 연구소도 갑자기 이제 점심시장 무렵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 한 차례 주고 돌파하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종가상으로 아래쪽으로 빼서 마감이 됐죠.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고 전고점 정도는 돌파를 했죠. 근데 121선도 돌파를 못한 상황이라 일봉상의 위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상한가를 좀 마감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등주격으로 뭐 진매트리스 정도 움직였습니다. 자, 진매트리스 정도 움직였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윗골이 달고 마감이 됐고요. 뭐 일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줄줄 흘러내리는 역배열 구간이죠.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등주격으로 동구바이오 제약 정도 있었는데 그 종목도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송홀딩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홀딩스가 오늘 상한가를 좀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한가 또 굳히질 못했습니다.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었죠. 자, 우크라발 7월 곡물 재앙 우려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물과 관련해서
또 뭐 밀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움직이긴 했는데 강력하게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신성홀딩스가 그나마 이제 상한가를 좀 찍었었는데 일봉상의 위치가 역시나 이제 좋지 않죠. 앞에 이제 강력한 매물이 존재를 하고 상한가를 찍자마자 윗꼬리 달고 쭉 행보하다 결국엔 또 장 막판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좀 오늘은 이렇게 개별주, 소형주, 이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송홀딩스도 뭐 이슈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상한가를 굳히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내일 움직임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동적격으로 이제 이지바이오 정도가 움직였는데요. 자, 이 종목도 일봉상의 위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매물대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윗꼬리 달고 마감을 했고 이 종목은 좀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 종목도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등주로 뭐 이즈홀딩스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전약품이 또 움직였는데요. 자, 국전약품은 지난주에 한 차례 갭 띄웠다가 이렇게 상승 나오고 음봉으로 죽었는데 그거를 또 거래를 더 터트리면서 회복을 해줬어요. 자, 지난주에 이슈가 좀 있었었죠. 이 샤페론 코스닥 상장 본격화한다라는 이슈로 이 지분 보유가 좀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이슈로 좀 올랐는데 이게 이제 음봉을 좀 이겨냈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갔으면은 그나마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똑같이 이제 장막판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움직임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양봉을 뽑아주면서 아주 좋은 흐름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제가 이제 중심부 정도까지 오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래권에서 만들어진 이 박스권의 중심부 아직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무너진 단기 저점 라인을 회복을 해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만들어진 요런 이제 쌍바닥, 작은 쌍바닥이죠. 요런 구간에 고점 자리를 돌파를 했죠. 자,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다우와 나스닥도 요런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을 똑같이 만들어 갔고 단기적인 이런 전고점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아래권에서의 박스권의 중심부 자리는 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장 이제 시황 분석 말씀을 드리면서 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경 정도 주 초반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자, 이 자리 터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요 단기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간다면 충분히 2700포인트 정도 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한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됐을 때 제가 요렇게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이 크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요렇게 만들어진다라면 또 한번 상승을 도전할 수 있는 이 박스권의 고점 자리까지도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어쨌든 코스피 시장은 정말 지루하게 이 박스권의 저점 자리를 위협하면서 계속 약세장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그 단기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아주 의미 있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시장도 중심부 요 고점 자리, 단기 전고점 자리 살짝 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중심부를 넘어섰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요 고점 자리까지 아래쪽에서 만들어진 박스권의 이 고점 자리까지도 좀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단기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뭐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코스피 시장이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좀 유입이 됐던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3천억이 넘는 이 수급이 들어왔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3,500억에 가까운 매수 수급이 들어왔고요. 자, 기관도 이제 양매수를 하면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좀 만들어 놨죠. 자, 이렇게 강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이유는 당연히 환율입니다. 제가 환율 단기적으로 1250원 아래로 떨어져야
그나마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이 상승을 해서 박스권의 고점 자리까지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1220원, 1210원대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 정도까지 코스피 시장이 상승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오늘 무려 마이너스 1.4%가 하락을 하면서 1240원을 하향 이탈을 했죠. 자, 역시나 이제 하향 이탈을 하면서 환율이 하락을 하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죠. 자, 이 분위기를 계속 좀 이어가야 됩니다. 이어가면서 좀 더 코스피 시장이 상승의 높이를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조정을 주더라도 좀 높이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또 좋게 만드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강한 이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개별주 소형주의 흐름도 상한가가 한 종목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다라는 거.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묵직한 대형주나 우량주 쪽에서도 좀 주도 섹터가 출현을 하면서 강한 주도주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다면 훨씬 더 좀 시장 분위기가 좋았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고요. 그나마 LG 같은 종목이 정말 바닥권을 헤매다가 오랜만에 9.6%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좀 강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의 강한 그런 흐름이 좀 없었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분위기 좀 이어가면서 미국 시장도 상승을 하고 우리 시장도 좀 더 상승을 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 이어가는 시장이 되길 좀 바라보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